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자본시장 심층 취재 코너 풍물레이더, 오늘도 이승익 기자가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예, 저희 풍물레이더에서는 재계산업 소식과 자본시장 소식 그리고 디지털 자산 시장의 소식을 풍성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재계산업의 김양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삼성그룹, 삼성전자의 왕의 기한 역시 올 해 안에 이루어졌네요. 결국은. 뭐 지난번 저희 풍물레이더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올해 안에 그 회장에 취임한다는 뭐 예측들을 했었는데 결국 뭐 가능성이 현실이 됐네요.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네.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숙성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하나 언론사에서 또 뭐 11월 1일 취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까지 나왔는데 일단 삼성 홍보실 쪽에서는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지만 그 내심으로는 이런 분위기를 뭐 그렇게 부정하면서도 이런 분위기가 숙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좀 시장에 한번 반응을 보기 위한 좀 약간 미끼성 기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물론 사면은 됐지만 복권이 되긴 했지만 아직 그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이게 국민들 정서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체로 그 기사가 나오고 여론들이 어떤가요? 뭐 오히려 이제 뭐 어차피 달 거 아니냐. 그리고 아직까지 안 단 게 좀 이상하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이재용 부회장은 2012년 12월에 부회장으로 승진을 했었고요. 그 아버님인 그 이건희 회장이 2020년 10월에 이제 석을 하시면서 그때 이제 취임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당시엔 또 이제 그 국정농단 사건으로 뭐 실형받고 그런 상황이라서 문제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취업 제한 논란도 많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그 실제 총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부회장 직함으로 그 미등기 임원으로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뭐 사실상 뭐 부회장이든 회장이든 총수잖아요. 뭐 이분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데 뭐 어쨌든 이게 회장 취임한다 이게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큰가요 이게? 뭐 일단은 그 명실상부한 이제 그룹의 총수로서 뭐 실권을 행사한다는 그 대외적인 명분도 있고요. 그 이제 약간 미묘한 것들이 있는데 뭐 대통령실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의전하는 팀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했다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 회장님들 먼저 쫙 자리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부회장급들 하는데 또 그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총수 역할을 하는 부회장이지만 그래서 이거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애매해가지고 그때 약간 좀 힘들어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대외적인 것들, 그다음에 약간 상징적인 의미들 그런 것들 때문에 그 회장 취임을 바라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 기업 기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의외로 기업에 계신 분들이 회장보다 높은 분들이 부회장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회장 밑에 숨어 계신 분들이 많은데 또 이게 공식적인 석상, 뭐 청와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서열을 나눌 수밖에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G20 행사 같은 것도 보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은 뭐 이렇게 앞에 있고 그 더 큰 나라 총리들은 이제 구석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듯이 그런 대외적이고 상징적이고 뭐 그게 실속은 없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은 또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회장 취임이 뭐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 만날 때도 더 이렇게 더 의전도 더 다르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항상 또 그 삼성전자의 총수 이건희 회장 때나 뭐 이재용 회장 때나 취임하면 항상 그 의전 담당부터 해서 모든 그 그룹의 중앙정보부라고 할 수 있는 미래전략실 뭐 명칭이 계속 바뀌지만 이번에도 미래전략실이 과거의 명성처럼 부활이 될까요? 지금 그 미래전략실 예전에는 뭐 구조조정본부가 됐었다가 뭐 그전에는 또 비서실이었다가 그래서 이름이 계속 바뀌면서 일단은 그 그룹 계열사를 총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는데요. 이제 이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다 보니 뭐 기업 총수의 입맛에 맞는 그런 활동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는 뭐 의심을 많이 받아왔고요. 또 특히 그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그 비서실 역할을 하는 구조본이나 미래전략실 다 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또 계열사끼리 이제 막 열심히 경쟁을 하다 보면 뭐 같은 사업을 두고 계열사끼리 경쟁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또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그 조직이 있어서 그런
불필요한 자본이나 자본 낭비를 막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런 의견이 지금 분명히 순기능도 많을 거예요. 네, 뭐 역기능도 맞습니다. 물론 그 부작용들이 뭐 없지 않아 있었지만 네. 뭐 모든 기업의 뭐 어떤 조직이든 컨트롤 타워가 없다. 그게 더 부작용이 많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또 계열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 네. 예. 이게 물론 항상- 부작용이 있겠지만 네. 예, 그래도 순기능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 삼성전자 하면 또 미래전략실 이전에는 구조조정본부, 네, 맞습니다. 거의 이학수 본부장이 예. 상당히 명성이 높았었죠. 네. 그때도 항상 뭐 비자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상 수식어가 따라다녔었는데. 네, 근데 그게 뭐 그 구조본 때문에 생겼다기보다는 네. 뭐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네. 뭐 기업들이 이렇게 뭐 비자금을 조성해서 뭐 정치권에 전달해야 되는 그런 뭐 네. 어쩔 수 없는 상황들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한 것이지 네. 구조조정본부 그 자체가 뭐 꼭 그것을 위해서 뭐 꾸려진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뭐 그런 것들은 최대한 방지하면서 순기능은 살리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이게 기업만 탓할 수가 없는 게 당시에 시대적 정치적 상황이 또 그랬었거든요. 네. 또 그런 뭐 정치적 비자금을 안 줬을 때에 대한 그쵸, 불이익이 그 불이익이 상당히 또 많았기 때문에 네. 뭐 기업 입장에서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줄 수밖에 없었겠죠. 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어떻게 이제 바뀔까요? 삼성그룹은 그 지배구조가 일단 삼성 그 네. 물산을 중심으로 삼성물산이 지금 완전한 그 네. 지주회사 체제는 아닙니다. 네. 일단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것이 삼성물산이고 네. 그 밑에 이제 삼성생명이 있고 그 밑에 또 다시 삼성전자가 있는 구조로 네.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삼성생명에 대해서 삼성생명법이 지금 국회에 상정이 돼 있는데 네. 그 3%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매각하도록 하는 그런 그 금산분리법 원칙에 네. 따라서 그런 규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네. 경우에는 그 순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그런 좀 힘든 상황이 오기 때문에 네. 일단 지배 구조를 뭐 빨리 개선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거죠. 네. 그 자료화면도 저기 나오는데 상당히 좀 복잡하네요, 정말. 네, 삼성물산의 이제 최대 주주가 이재용 부회장으로 돼 있고 네. 삼성전자 5% 갖고 있고 뭐 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수평하게 있네요. 네, 또 밑으로 가면 이제 쭉 결사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저기서 삼성생명이 떨어져 나갈 경우 좀 밑에 삼성화재부터 해서 금융그룹들이 상당히 많이 네. 그 지금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8.5%를 갖고 있는데 네. 요걸 3%만 내고 남기고 팔아야 되는데 그 네. 비용이 뭐 거의 몇십 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그걸 또 마련하려면 또 굉장히 또 고통스러운 또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 법이 지금 현재 입법이 된 건 아니죠? 아직 어떻게 된 아직 상태? 된 건 아니고 국회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상정이 돼 있다. 예. 근데 이게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네. 제가 역행한다 아니다라고 네.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예, 하여튼 뭐 삼성전자 지배 구조에서는 좀 치명적인 네.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자, 이재용 부회장 현재 아직 뭐 회장은 지금은 안 하셨으니까요. 네. 이재용 부회장은 여전히 지금 현재 뭐 재판이라든가 또 사법 리스크가 있죠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두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네. 아까 보셨다시피 그 지배 구조 그 연결고리상에서 그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물산이 있는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그 합병 관련해서 그게 불법 합병이다라는 그런 그 재판이 네.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바로 옆에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거기도 또 불법 회계가 아니냐라는 네, 분식회계 의혹이 있었죠. 의혹이 있어서 지금 두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삼성물산과 그 삼성물산 그 합병 논란 관련해서는 매주 목요일 날 네. 그 재판을 받습니다. 아, 매주 예, 매주 주일에씩 목요일. 재판이 열려요? 되게 예. 오래되지 않았나요 재판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엄청 자료만 해도 이제 엄청 사법 리스크에 해당하는데요. 네, 네. 뭐 이건 복권하고 관계없이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기 지금 아직 때문에 1심 중인가요, 일단? 네, 1심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네. 그럼 둘 다 1심 중이고 네. 지금 뭐 최종 대법원까지 하려면 하설 걸리고. 그래서 이제 뭐 한 달에 한두 번은 이제 두 번을 받습니다. 그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해서.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해외 출장 이런 게 굉장히 제한이 되고요. 이 가석방 상태였을 때는 이제 해외 출장 갈 경우에는 어디 간다 이렇게 신고를 신고를 하고 하고 해야 돼. 되기 때문에 그 신고를 하게 되면 또 그게 그 기업의 비밀이 노출되는 그런 네. 영향이 있어서 네. 굉장히 힘들었죠 그동안. 예. 좀 불편한 게 많았겠네. 보니까. 네. 자, 어쨌든 그 사면 복권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 상당히 지금 뭐 행보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복권 이후에 그 현장 경영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데요. 네.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지금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것도 이제 그 MZ 세대를 만나는 모습인데 그 처음 간 곳을 보면 이제 반도체 그 삼성그룹의 가장 핵심이죠. 반도체를 먼저 갔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삼성 엔지니어링도 가고 전자 부문도 가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SDS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딘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렌트 수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 그리고 앞으로 계속 꾸준한 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문이고요. 그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최근에 그 게임 업체를 중심으로 굉장히 그 IT 인력의 그 몸값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삼성에 대한 충성도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선호들을 보면 뭐 중간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인재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삼성의 입장에서는 SDS에 있는 그 IT 인력들을 또 최대한 붙잡아 두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그 방문해서 직접 면담도 하고 사진 찍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참 그 우리가 그 최근 들어서 이 반도체 강국인 것에 대한 상당히 우리가 프라이드가 국민 의식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뭐 이런 과정에서 대만의 TSMC와 치열한 경쟁을 뭐 영원한 지금 뭐 반도체의 라이벌인데 3나노 기술 경쟁으로 역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뭐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삼성전자에서 먼저 기선제압을 했습니다. 3나노를 먼저 양산을 시작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제 수율을 낮추는 그런 높이는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질세라 이제 TSMC도 3나노 기술을 이제 바로 추격을 해 왔는데 문제는 이제 기술도 기술이지만 영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영업력은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그 TSMC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삼성전자 자체는 또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뭐 IT도 있고 뭐 핸드폰 TV도 있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그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또 고객이 되는 셈인데 그렇죠.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애플 같은 경우 만약에 내가 이걸 의뢰를 하면은 삼성전자 통신사업부 쪽에 넘어가서 정보가 유출되는 거 아닌가 그런 깨림직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TSMC가 굉장히 유리하고 그래서 그 삼성전자가 그 D램을 더 그동안 많이 힘을 썼던 이유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이제 D램이 이제 거의 이제 그 시장이 거의 이제 숙성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해서 시스템 반도체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술력보다는 이제 영업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구조적인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식당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는데 옆에 자기네 본사도 차리고 옆에 프랜차이즈 뭐 창업하게 맞습니다. 하는 그런 격인데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상당히 고민이 많겠어요. 그래서 이제 분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분사를 하려면 또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뭐 행정적인 분사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적 그다음에 또 그런 공장 새로 짓는 게 또 굉장히 뭐 허가도 많이 받아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자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고민이 더 깊어지는. 근데 요즘 이렇게 대기업들 보면 물적 분할 때 많이 하잖아요. 그런 회사들 보면 참 쉽게 잘하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주로 이제 2차 배터리, 차량용 배터리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거기는 아직 시장이 이제 진입 단계라서 그게 가능한데 지금 시스템 반도체만 해도 꽤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세계 2위 업체이기 때문에 그걸 분할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또 이번 추석 연휴에는 미국에 출장을 간다라는 또 시장의 소문도 돌긴 하더라고요. 뭐 특별한 목적이 왜냐하면 이제 추석 연휴 때는 재판도 안 열리기 때문에 그 주로 이제 연휴만 오면은 재판이 안 열리게만 하면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해외 출장 간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도 뭐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뭐 덮어놓고 갈 수는 없는 거고요. 거기 가서 이제 또 주요 인사들과 그 미팅도 어레인지하고 그런데 보통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만난 사람들의 일정은 보통 2, 3년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는데 뭐 그런 것들 조정해서 아마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에는 이제 반도체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 반도체 쪽 영업, 뭐 통신 장비 영업 이런 것도 겸사겸사해서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저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꼭 출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게 민사 재판이면 변호사만 가면 되는데 주 1회씩 출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맞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보고 싶으시면 그 목요일 날 10시쯤에 가면 목요일 10시. 근데 너무 비효율적이네. 재판 구조가 보니까. 그렇다고 또 이제 사법의 그 칼날을 피할 수는 없는 거죠. 누구나 공평하니까. 근데 뭐 저 같은 우리 같은 일반 사람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부
중앙지검 뭐 들어오라 그러면 그거 예. 보통 스트레스가 아닐 것 같은데. 원래 그런 자리에 있으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야 됩니다. 우리 또 이재용 부회장의 그 현대차에 대한 또 사랑이 남달라요. 지금 자동차- 현대차뿐 아니라 예. 이재용 부회장뿐 아니라 지금 그 최태원 회장이나 네. 구광모 회장도 네. 다 그 제네시스를 네. 많이 타고 다닙니다. 근데 왜 그러실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친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 또래들이.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예전에 뭐 벤츠도 타고 막 그랬었는데 네. 그 세 그룹의 공통점이 바로 네. 그 차량용 배터리를 만들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객사인 거죠 이제. 그러네요. 예. 예. 예를 들면 그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이제 아버님 상을 당했을 때 네. 그 제네시스 그 SUV를 몰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네. 지금 삼성만 그 배터리 납품 못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에. 네. 예. 예. LG랑 LG 에너지솔 제일 먼저 들어갔고 그다음에 네. SK 이노베이션 지금 SK 온이죠. 네. 현대차 기아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네. 삼성만 못 하고 있는 이유가 그 예전에 그 삼성 자동차를 만들어서 한때 네. 적이 됐던. 그것도 한참 옛날 아닌가요? 근데 이제 아직도 그게 남아 있습니다. 앙금 남아 있어요, 아직도. 그 정몽 회장은 또 그 네. 명예 회장은 그걸 또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좀 그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납품 실적이 없으면 해외에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가 좀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 이유도 그 현대차 기아에 납품을 못해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어쨌든 뭐 이재용 부회장이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시는 게 일종의 러브 좀 제스처라고 해야 되나요? 뭐 국산차 애용도 하는 뭐 그런 네. 모습도 보일 수 있고요. 네. 여러 가지 겸사겸사해서. 근데 제네시스를 타면 정말 이제 요즘 그 현대차들이 외제차 못지 않아요? 너무 네,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차들이. 예, 뭐 너무 잘 설계가 돼 있어서. JD 파워 인에서 계속 좋은 평점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차들이 이제 전장 산업이 상당히 중요해졌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모든 차에 이제 반도체 안 들어갈 수가 없고 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맞물려. 전장도 말씀하셨는데, 예. 뭐 저 삼성전자 자회사 중에 하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스피커에서 있었죠. 거기도 전장을 네. 만들고 있고, 뭐 거기는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워낙 오래된 회사를 인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LG 전자도 지금 굉장히 그쪽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도 집에 이렇게 하만 스피커를 쓰고 있는데 참 네. 그 삼성전자에서 이재용 회장이 투자하기 전에도 네, 참 스피커 가성비가 좋다. 예, 참 퀄리티가 좋다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는 시각이 비슷한가 봐요. 네. 자 어쨌든 그 우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그 공식적으로 회장 취임한다라고 시장에 돌았던 날짜가 11월 1일인가요 그러면? 네, 지금 11월 1일이라는 말도 있고, 뭐 네. 12월 말에 뭐 한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내년 초에 뭐 한다는 얘기 여러 가지 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국민의 여론이 네. 그거를 이제 대부분이 그걸 용인해 주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기왕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쨌든 법치국가잖아요. 모든 네, 것들이 맞습니다. 다 이제 다 네. 사명이 됐고 복권이 됐으면 네. 뭐 그 개인의 이런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